안녕하세요. 프린시플 영어의 박찬두입니다. 이 시간에는 품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영어라는 언어의 특징과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 문법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영어 문법 공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 문법 공부는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모르고서는 결코 영어의 특징과 구조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영어를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또 유창하게 구사하기를 원한다면 이 첫 발자국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확실하게 잘 내디뎌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품사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품사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에는 무수히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단어의 의미와 문장에서의 역할을 기준으로 비슷한 종류들끼리 한 대에 묶는다면 단지 몇 가지로 압축하여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단어들을 종류별로 분류해 둔 것을 품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품사란 영어 단어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단어라는 글자가 될 것입니다. 품사는 영어 단어, 영어 단어는 품사. 이 두 가지 개념 사이에 연결고리를 확실히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품사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전체적인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명사, 2번 대명사, 3번 동사, 4번 형용사, 5번 부사, 6번 전치사, 7번 접속사, 8번 감탄사. 총 8가지 품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사실 영어 단어의 종류가 모두 합쳐서 총 8가지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다른 품사들이 있지만 중요하고 대표적인 8가지를 먼저 구분하여 팔품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품사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어떤 특징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품사들의 이름이 무슨 사로 끝난다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어 단어의 종류, 즉 품사를 다룰 때에 반드시 무슨 사라는 이름의 특징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번 명사, 영어로는 noun이라고 합니다. 명사라는 이름에는 한자인 이름 명자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사란 대상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누구라는 개념이 되고요. 사물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무엇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aul, man, 누구에 대한 개념이죠. cat, 고양이, desk, 책상, school, 학교, soul, 대한민국의 수도죠. peace, 평화, 이런 것들은 무엇에 대한 개념으로서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떠한 대상물을 일컬어 부르는 말, 즉 이름을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명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사의 역할.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주어란 문장에서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은는 이가 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주어입니다. 다음, 목적어는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을을 또는 에게 라고 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목적어입니다. 보어는 앞서서 말한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로서 주어는 어떠하다 혹은 목적어는 어떠하다 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말이 있다면 보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명사가 문장에서 어떻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되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명사의 중요한 개념인 누구와 무엇 중에서 예시로 누구라는 개념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누구는 어떠합니다. 는 누구가 어떠합니다. 이가 누구라는 말이 문장에서 있는 이가 라는 말과 합쳐서 누구는 누구가 주어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다음, 이 누구라는 개념을 목적어 자리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를 어떻게 한다, 누구에게 어떻게 한다 라고 문장이 해석이 되겠죠. 다음입니다. 이 누구라는 명사 개념을 보호 자리에 한번 넣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주어는 누구이다, 목적어는 누구이다 라는 식으로 문장에서 해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2번, 대명사, 영어로는 pronoun이라고 합니다. 대명사라는 이름에는 한자인 대신할 대자와 이름 명자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명사란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들 살펴보시겠습니다. I, 나, you, 너, he, 그, she, 그녀, it, 그것, we, 우리, you, 너희들, they, 그들 혹은 그것들. I부터 they까지는 1인칭, 2인칭, 3인칭을 가린다라고 해서 인칭 대명사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다음, this, 이것, 이 사람, that, 저것, 저 사람.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것을 가리켜 부른다라고 해서 지시대명사라고 부르는 단어들입니다. one, 하나,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명.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사물 중에 하나를 나타냅니다. 사람 중에 하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어 다루고 있는 사물 중에 하나. 종류는 알겠지만 특별히 이거다라고 정해지지는 않는 한 가지입니다. 특별히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정대명사라고 불려지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명사들의 예시들 중에 앞쪽에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대명사의 개념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I, 나, 제 이름은 박찬두입니다. 저를 가리켜서 박찬두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제 이름인데 이 멀쩡한 이름을 놔두고서 나 혹은 제 자신을 낮춰서 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라고 하는데요. 멀쩡한 이름을 놔두고 대신해서 I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I는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 즉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You, 너, 당신,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 즉 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을 you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도 분명히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너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멀쩡한 이름을 놔두고서 그 이름을 대신하여 you라고 부르고 있으니
이 유도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대명사의 역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명사처럼 대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3번, 동사. 영어로는 verb. 동사라는 이름에는 한자인 움직일 동자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움직임, 즉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들은 해석이 무엇하다, 무엇이다, 있다 등으로 해석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해석이 무엇이다, 뭐뭐다, 다라고 끝이 난다라는 것이 바로 그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들 살펴보시겠습니다. go, 가다, eat, 먹다, study, 공부하다. 모두 다 해석이 뭐뭐다로 끝나니까 동사 맞죠? 그리고 go, 가다, 몸을 움직입니다. eat, 먹다, 몸을 움직입니다. study, 공부하다, 몸을 움직입니다. 따라서 움직임이 들어있으니까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be, 이다, 있다, become, 되다, think, 생각하다. 다시 한번 나는 학생이다. 움직이나요? 나는 선생님이 될 것이다. 되다. 움직이나요? think, 나는 생각한다. 움직이나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해석이 이다, 되다, 생각하다, 다로 끝이 나니까 해석상은 동사라고 볼 수 있지만 몸을 움직이질 않아요. 분명히 해석상 동사는 맞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동사들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동사란 해석이 무엇하다, 무엇이다, 있다, 즉 뭐뭐다로 끝나는 단어들로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바로 동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사의 역할. 동사는 문장에서 서술어로 사용이 됩니다. 서술어란 문장에서 해석이 뭐뭐다로 끝나는 부분이죠. 그러면 동사나 서술어나 해석이 같네요. 따라서 품사인 동사와 문장 성분인 서술어는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형용사, 영어로는 adjective. 형용사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형용하다라는 한자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을 나타낸다, 즉 설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용사는 대상물이 뭐였죠? 네, 대상물의 이름. 대상물은 곧 명사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형용사란 대상물의 성질, 상태, 모양, 수량 등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바로 형용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그 해석이 어떠어떠한, 무엇의 라고 해석이 끝나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들 살펴보겠습니다. happy, 행복한, 어떠어떠한, 형용사 맞죠? 행복한 상태. good, 좋은, 어떠어떠한, 좋은 성질. 어떠어떠한, 좋은, 형용사 맞죠? round, 둥근, 어떠어떠한, 형용사 맞죠? 둥근이니까 모양을 나타내는 형용사. many, 많은, 어떠어떠한, 해석상 형용사 맞죠? 많은이니까 수량, 그 중에서도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다음, 형용사의 역할.
형용사는 그 개념에서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대상물, 즉 명사의 성질 등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형용사였습니다. 따라서 형용사는 명사와 대상물이 곧 명사랬죠. 명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명사랑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로 사용됩니다. 형용사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로 사용이 됩니다. 먼저 수식한다, 꾸며준다 라는 것이 무슨 개념인가를 설명하면 다른 말에 추가적인 의미를 덧붙여 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꾸며준다, 수식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형용사의 기본적인 개념과 명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적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는 어떠한 또는 무엇의 라는 그런 의미로서 명사의 기본 개념인 누구 혹은 무엇에다가 직접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의미를 직접 붙여주는 게 수식이라고 했죠. 한번 해볼까요? 어떠한 누구, 어떠한 무엇, 무엇의 누구, 무엇의 무엇 이렇게 직접적으로 의미를 붙여줄 수 있으니 명사를 수식한다 라고 보는 거죠. 다음은 형용사가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로 사용된다라는 이 개념을 형용사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어떠하다. 주어는 어떠하다.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주격 보어의 역할을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어떠하다 속에 들어있는 어떠한이 바로 형용사의 개념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는 주어와 관련을 맺으면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앞으로 되돌아가면 앞에서 배웠던 것을 되짚어 보면 주어 자리에 사용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는 본질적으로 명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했으니까 주어인 명사는 어떠하다, 형용사. 이렇게 주어인 명사를 형용사가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목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어는 어떠하다. 목적어 또한 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사용되어지는 것이니까 어떠하다의 형용사가 목적어는 어떠하다라는 식으로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보어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부사 영어로는 adverb 부사란 시간, 장소, 방법, 정도 등을 덧붙여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떠하게, 얼마나 등에 해당하는 개념이 바로 부사이고요. 대표적인 예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arly, 일찍, 언제의 시간부사, there, 저기에, 거기에, 어디에서, 장소부사, happily, 행복하게, quietly, 조용하게, 어떠하게, 방법부사,
very, 매우, 매우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하냐? 매우 중요하다. very, 매우는 얼마나 정도 부사에 해당하겠습니다. 부사의 역할. 부사는 문장에서 수식어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직전에 배운 것처럼 수식어란 다른 말에 추가적인 의미를 직접 붙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형용사가 명사를 직접 꾸며준다고 배웠죠? 그렇다면 수식어로서의 부사는 무엇을 꾸며줄까요? 형용사가 독점하고 있는 명사를 부사가 뺏어오기보다는 이를테면 너는 그거나 가져라. 난 그거 말고 나머지 전부를 다 가지겠다. 이런 전략을 취하는 거죠. 즉,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다 수식하는 것입니다.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사실 명사 말고 대명사도 명사랑 항상 같이 가니까 형용사가 대명사도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명사와 대명사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들은 바로 동사, 형용사, 부사, 그러니까 자기 말고 다른 부사요. 그리고 문장 전체 등이 바로 명사나 대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사의 기본 개념을 가져와서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에 직접 붙여보겠습니다. 부사, 언제에 동사한다. 어디에서 동사한다. 어떠하게 동사한다. 얼마나 동사한다. 다음, 얼마나 어떠한 형용사죠. 얼마나 어떠하게 부사지요. 다음, 언제에 주어가 동사한다. 어디에서 주어가 동사한다. 어떠하게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듯 주어가 동사한다. 문장 전체에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확인한 것처럼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에 추가적인 의미를 직접 붙여줌으로써 이들을 수식해 줄 수가 있습니다. 6번 전치사 preposition 전치사라는 이름에는 한자인 앞전자와 둘치자, 즉 위치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치사는 앞에 위치하는 단어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문제는 무엇보다 앞에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의 앞에 위치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바로 명사와 대명사와 같은 이런 명사 어구들이 전치사 뒤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볼 때에 전치사를 발견하면요. 이 전치사부터 뒤에 있는 명사 어구까지 괄호 쳐서 앞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 그런 관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대표적인 전치사들 살펴보시겠습니다. in, at, on, for, to, of, by, about, with, over 등이 있고요. 이 이외에도 다른 전치사들이 있는데 모두 다 적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영어 문장에서 다른 전치사들을 발견하시게 되면 전치사 목록에 추가하셔서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뒤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까지 괄호 쳐서
앞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 작업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치사의 역할입니다. 전치사란 앞뒤 어구들 사이에 의미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의미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래에 있는 예문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He lives in a big house with a swimming pool. 이 문장에서 전치사들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기 있네요. in, 그리고 with 있습니다. 배운 대로 각각의 전치사들로부터 뒤에 있는 명사 어구들까지 괄호쳐서 묶어주겠습니다. in 다음에 하나의, 얘는 명사인 것 같지 않죠? big, 커다란, 어떠한, 형용사네요. 명사가 아니네. house, 집, 무엇, 명사 맞네? 그러면 요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말을 꾸며주세요. 다음, with, 하나의, 명사 아니죠? swimming, 수영, 무엇, 명사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수영 따로, 장 따로 아니라 수영장, 같이 하나의 개념을 성립하죠. 같이 성립하니까 어중간하게 끊지 말고 끝까지 묶어서 앞으로 꾸며줍시다. 이제 전체의 문장을 해석을 할 텐데요. He, 그는 with a swimming pool, 수영장을 with, 가진, with가 가진의 의미가 있어요. 한 커다란 집에서, in에서 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전치사는 앞뒤 어구들 사이에 의미적인 관계를 형성해 준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짚어봅시다. 자, 여기 있는 전치사 with를 없다라고 한번 가려볼게요. 그러면 그는 산다. 큰 집, 수영장에서. 그러니까 그가 큰 집에 산단 말이에요. 아니면 수영장에 산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big house와 뒤에 있는 swimming pool 사이의 의미 관계가 당체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with라는 전치사가 들어가게 되면 수영장을 with, 가진 큰 집, 앞뒤 어구들 사이의 의미 관계가 딱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번 접속사 conjunction 접속사라는 이름에는 한자인 이을 접자와 이을 속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어준다, 즉 연결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접속사란 단어와 단어, 구하구,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단어가 바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의 대표적인 예시들 보시겠습니다. and, 그리고, but, 그러나, or, 혹은 또는, that, 뭐뭐라는 점에서, when, 무엇 할 때에, because, 무엇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이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8번 감탄사 interjection 감탄사라는 이름에는 한자어인 감탄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마음속 깊이 느끼어 탐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마음속 깊이 느낀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감탄사는 기쁨, 놀람, 슬픔 등의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들 살펴보겠습니다. Bravo, 잘한다. Hurrah, 만세.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Oh, wow,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Alas, 슬프다. 이런 아쉬움을 나타내고요. Oops, 깜놀. Ouch, 아야. 이렇듯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감정적인 표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탄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팔품사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때에 아무리 잘 이해하고 외운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실제 생활에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 즉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배웠으면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품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실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Exercise Question 다음 밑줄 친 단어들의 품사를 쓰시오. 본격적으로 풀이를 하기에 앞서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어떠한 단어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품사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단어가 때로는 명사로, 때로는 동사로, 또 때로는 형용사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아, 복잡하고 어려워서 어떻게 하죠? 이런 고민이 생기죠?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주어진 문장 전체를 해석하면서 해당하는 단어가 그 중에 어떤 의미를 차지하며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 의미와 역할에 따라 품사를 정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장씩 해석하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1번 Jason speaks Korean fluently. fluently 유창하게 라는 말입니다. 이제 문장 전체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이슨은 말한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이제 각 단어들이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따져서 품사 판단을 해볼게요. 제이슨, 사람 이름이죠. 이름, 누구, 네, 명사입니다. speaks, 말한다, 뭐뭐다, 동사이네요. Korean, 한국말, 한국어, 무엇, 명사네요. 유창하게, 어떠하게, 바로 부사였습니다. 2번 문제. Are you free in the evening? 여기에서 free는 자유로운보다도 한가한이라는 의미가 더 잘 어울리겠네요. 문장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당신은 한가합니까? 저녁에 are 이다. 어찌됐건 해석이 뭐뭐다 라고 끝이 나니까 동사 you, 너 분명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대신해서 너라고 하니까 이름 대신 대명사 free, 한가한, 어떠어떠한 형용사 evening, 저녁, 무엇 개념이니까 명사 그리고 명사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녁에 한가한 명사 앞에 위치하고 앞뒤 어구들 사이의 의미를 형성하죠. 의미 관계를 형성하니까 이 친구는 전치사. 다음 3번 문제입니다. Wow, you have much money. 바로 해석해 볼게요. 우와, 너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구나. 아우, 대단한 녀석, 대견한 녀석.
자, 와우. 자기도 모르게 놀라움을 내뱉어 버렸네요. 감정을 드러냈으니까 감탄사. 너, 대명사이죠. 가지다, 무엇하다, 동사. much, 많은, 어떠어떠한, 형용사. money, 돈, 무엇, 명사. 여기까지 품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여 이해하며 암기하고 더 나아가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